김재진 시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저를 비롯한 선언권 출신 8분의 서울시 시의원님들께서 공동 주관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에 넓게 분포된 중공업지역은 현재 낙후된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 도심 슬럼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선안권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의회 선안권 중공업지역 발전 포럼을 조직해 선안권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을 모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선안권 중공업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방안의 혁신을 주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시 중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의회 선안권 발전 포럼 소속 서울시 의원님들을 내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서상열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은 단상으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서울 단상으로 좀 와주십시오. 강서구의 김경훈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구의 허운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최수지 의원님은 시의회 일정으로 참석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끝으로 영등포는 저와 함께 김정글 시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공업 지역이 가장 많은 구로 1동, 5동, 2동, 신도림동 시의원 서호연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시 중공업 지역 혁신주문 정책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제10위권 국가로 폭발적인 저력을 동력 삼아 발돋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발적인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제조업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제조업의 평균 점유율이 24.3%를 유지하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의 급진전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들 제조업을 둘러싼 서울시 중공업 지역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매우 부족하여 공업지역으로서 고유 기능인 제조업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슬럼화되어 있는 환경으로 주거 안전의 위험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는 중공업 지역을 시대에 맞게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도심 맞춤형 계획 및 정책적인 지원 없이 과거와 같은 규제로만 묶어놓는다면 주거 산업 등 사회적인 문제는 골마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막혔던 규제를 풀고 시대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적 투자를 모색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중공업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여 새로운 도약으로서 첫 단추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호건 영등포 구청장님 모시고 축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서울시 중공업지역 관리방안 혁신주문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호연 포럼 대표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재진 시의원님, 김종길, 김재양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서울시의 위원장님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구로갑 국민의힘 김재식 당협위원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남준 또 도시계획 국장님도 같이 오셔서 정말 중요한 이 포럼에 같이 이제 여러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공업 지역 정말 우리 한강의 기적 산업화 시대에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컸습니다. 그 덕분에 전 세계에 정말 손에 꼽히는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영등포, 구로를 포함한 이 일대가 거의 한강의 기적의 정말 주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4차 산업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과거의 그런 도시계획 정책들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저해 요소로 또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주민들과 같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오른쪽에 보이죠? 지금 현재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걸 최고 400%까지 이렇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이 주거와 문화와 녹지와 일자리가 다 한데 어우러진 그런 직주 근접의 명품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영등포는 서울 시내 중공업지역 4분의 1이 우리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중공업지역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경부선 철도 생긴 지 120년 됐습니다. 그 경부선 철도가 지하 100m 밑으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KTX 1호선 할 것 없이 서울역부터 용산, 영등포, 구로, 금천을 지나 저 밑에 안양에 있는 금정역 밑에 당정역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 위에 철로를 걷어내고 거기에 뭐 나무 심어서 녹지 조성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철로 옆에 살고 있는 이때까지 소음과 진동과 그리고 개발 규제를 받아왔던 철로 옆에 인접한 그 땅이 이제 철도가 지하 100m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기회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둘로 나누어졌던 영등포가 이제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다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출했고 또 11월에 또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서울역부터 안양시까지 그 옆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유권자 국민을 생각하면 여야가 공이 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을 제출한 게 통과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경부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그간에 새로운 산업 변화에 맞추어서 또 규제가 완화되고 그 두 가지가 시너지가 된다면 영등포 포함해서 구로, 용산 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명품 신도시로 이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추운 날씨에
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많은 이 우리 구민회관 이 여기를 가득 메우신 이 열기 보면 반드시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도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되는 걸 전제로 양쪽 옆에 있는 그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용역도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우리 여기에 영등포, 구로, 금천 포함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일자리, 주거,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여기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전 토론회에서 정말 의미 있고 또 실질적인 그런 대안들 그런 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에는 정말 대박나고 복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훈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영등포 구민에게 늘 큰 힘이 되어주시는 국민의힘의 영등포갑 문병호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축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또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서남권 준공업적 발전 포럼 소속 시의원님들 우리 서호연 대표님을 비롯해서 8분의 시의원님들께서 정말 소중한 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훈 구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지역 또 서울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그러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오히려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중공업 지역 제도가 1960년대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60년이 흘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발전과는 거꾸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서울 시민 200만이 모인 거예요. 4개 구가 다 모이니까 인구가 한 200만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영등포 구만 외치면은 힘이 좀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영등포구, 구로구, 또 강서구, 양천구, 또 금천구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뭉치면은 200만 이상 되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 선출직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출직들이 어떤 이슈를 내거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그렇게 이슈화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지역구가 인천 부평이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지역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영등포나 구로나 또 금천, 강서, 양천구는 이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공업 지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이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우리 이번에 선출된 서울시의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서고 계시고 또 우리 최영훈 구청장님께서 또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남권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족쇄가 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주거 뭐 이런 상업지역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이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중공업 지역이 이 발전하는 족쇄를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들이 구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나서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제 낡은 제도잖아요. 낡은 제도. 벌써 6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회갑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제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분도 있고 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이 서울시나 구나 또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면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스타트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스타트하는 건데 이거를 꼭 반드시 결과물 내야 된다. 말만 떠들면 안 되고 반드시 결과물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운하에 젖준다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서울시에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가서 싸우고 떠들고 해야 그래야 대통령도 관심 갖고 국토부 장관도 관심 갖고 또 서울시장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저 서남권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떠드니까 벌써 서울시 조례가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마 앞으로 이제 서울시 조례를 바꾸는데 아마 우리 영등포구의 도문열 위원장님이 큰 역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큰일 하시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도문열 위원장이 소관 상임위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문열 위원장님 방망이를 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큰 것은 이제 이 법을 바꿔야 돼. 법을. 서울시 조례도 바꾸는 것 중요한데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법을 바꾸려면 영등포 우리 서남권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 장관이나 국토교통의 위원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장관이 되거나 국토교통위원장이 돼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추진해야만이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잖아요. 오늘 토론을 잘 해서 마치고 앞으로 또 주민들 조직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이론적으로 검토도 잘 해가지고 왜 중공업 지역이 이 현재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가 논리를 잘 만들어서 설득도 하고 어떨 때는 가서 책상도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우리 김종길, 김재진 의원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임기 내에 이거 꼭 해결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2년 임기가 이제 2024년까지예요. 2026년까지. 2026년까지 만약 이거 못 해내면은 이 우리 시의원님들 그때 봅시다 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될 걸로 믿고 거의 아마 한 반 이상은 뭐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되고 아마 반 이상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개최해 주신 우리 서남권 중공업적 발전 포럼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영원 청장님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로에 있는 김재시 의원님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제가 영등포인데 영등포 지역에서 이런 토론을 개최해서 저한테도 좀 더 이제 뭔가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더 저도 열심히 뛰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구로갑 김지식 당협위원장을 모시고 축사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그리고 영등포구, 금천구까지 이렇게 서남권의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서남권 중공업지역 발전 포럼 주최로 아주 뜻깊은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준공업 지역을 혁신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서남권에 우리 중공업 지역이 80%가 모여 있는 것이고 이 80%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최욱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시대적 사명을 어느 정도 완수했고 그 중공업 지역을 좀 더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그런 과제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요.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 당도 지금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상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서남권의 중공업 지역도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깊은 모임을 만들어 주신 우리 서남권 중공업 지역의 서울시의원님, 또 서호연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서남권의 위원장님들이 오늘 사실 그것만 아니면 다 오셔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문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영등포 우리 최호건 청장님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주제가 우리 문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남권에는 절대 절명의 그 주제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택협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이 주택업계 일을 하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재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관은 빵에서 그 공장에서 빵처럼 만들 수만 있다면이라고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만 이 주택은 이를 짓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날로부터 최소 3년, 길게는 5년 뒤에 생산이 되는 그런 재화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주식시장하고 비슷해서 사람의 심리에 굉장히 좌우가 많이 됩니다. 부족할 것 같으면은 이걸 빨리 사야 되겠다는 그런 그 심리, 이른바 영끌 심리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급하고 실제로 또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우리 서울에 그나마 땅도 없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그런 주택 공급만이 어떻게 보면 이 수도권 내 특히 서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 규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준공업 지역의 그런 용도 구역을 시대에 맞게 잘 변화해서 주택을 좀 더 많이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었어도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거나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죠. 다행히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님, 구청장님,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제 바뀌고 나서 비로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 늦게나마 이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등포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 구로구에서도 한번 행사하시고 금천구에서도 한번 하시고 강서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우리 서남권에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 이 일을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멀리 그 외빈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려보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기령 의원님 오셨는데 준공업 지역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서울의 80%가 있는 서남권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처럼 우리 준공업 지역도 혁신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끝으로 여기 좋은 건배사가 있습니다. 모이자 서남권, 바꾸자 낡은틀, 높이자 용적률. 제가 요거를 잘 외워가지고 건배사로 할 예정인데요. 제가 먼저 선창을 저 검은 색깔을 할 테니까요. 저 나머지를 좀 후창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이자, 바꾸자, 높이자, 용적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문열 서울시의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모시고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도문열입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신 우리 김종길 의원님과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시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발제와 토론을 마쳐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의 산업, 경제의 중심이었고 서울 시민의 일터와 삶의 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이지만은 서울의 산업 경제와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도시들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처럼 공업 기반의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에 따른 공장 감소에 의한 산업 기반의 쇠퇴, 건축물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 환경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용도지역 지정 이후 60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도시공간 및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중공업지역의 재편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김종길 의원님이 주관하신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서울시의 중공업지역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갑진년 해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문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남구 국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남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축사할 위치와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내빈 위원님, 아마 서남권 지역에 모이신 위원님들과 시의회 도민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의 의견들을 경청하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바라보는 바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도 지금 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저희가 2040 도시개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제적 도시계획에서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대한 변화의 물꼬가 이제 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5층에 대한 높이 규제라든지 이종 주거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고도지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결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중공업 지역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 부분들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지역이 가장 부족한 것이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들 이러한 다양한 주거 환경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내년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들까지 담아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계획안이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김영기 의장님의 영상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시간은 약 2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중공업 지역은 70년대 서울의 성장을 견인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 중공업 지역은 시대에 뒤처진 낙후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브레이크 없이 급변하는데 도시공간은 70년대 낡은 규제 틀 아래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은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의회가 직접 시민 여러분을 뵙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중공업 지역의 새로운 운영틀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서남권 중공업 지역 발전 포럼에서 중요한 하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발전을 맡아주신 김종길 의원님을 비롯해 김재진, 서호연, 서상열, 김경훈, 최진혁, 허훈, 최수지 의원님 모두 큰일 하셨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낭중지추 군계 일학의 보배 같은 우리 의회 의원들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들 의원들께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서울의 중공업 지역은 8알이 서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중공업지역 규제는 저층 주거지의 낙후를 가져왔고 상업지역의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선안권의 문제를 넘어서 서울 중심지의 쇠퇴라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현재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대 구역의 틀을 바꾸는 비욘드 조닝도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만큼 오늘 제안에 대해 시도 전향적으로 답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서울특별시 의회도 중공업 지역이 서울의 미래 신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서울시 의원입니다. 네, 서남권 5개 구에 서울시 전체 80%의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이유는 있을 겁니다. 지금 살고 계신 환경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만족하시나요? 바꿔야죠. 그럼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면적 전체의 3.3%는 준공업 지역입니다. 8개의 자치구가 걸쳐 있고요. 특히 서남권에 80%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살고 계신 지역은 지금 집에서 살고 계시지만 용도 지역은 준공업 지역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정말 구로공단 같은 경우에 국가 1공단으로 정말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습니다. 영등포 역시 경부선과 경인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던 정말 영등포의 영광. 오죽하면 영동대교, 영등포의 동쪽에 있어서 영동대교로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가장 중심은 영등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중심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영등포, 구로, 금천, 준공업 지역 하면 쇠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 낙후된 동네, 슬럼화된 동네, 공장이 있는 동네, 여러분들이 살고 만족하고 살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주거 공간이 공장이 있는, 그리고 공장이 떠나지만 거기에 계획 없이 밀집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활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등포 물레 밤낮 사진입니다. 건너 보이는 여의도와 비교해 보면 마천루가 있는 깔끔하고 계획적인 이 여의도 지구와 우리 물레동,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족을 책임지던 경제 환경이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정말 안타깝지만 도전을 맞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조업 분명히 기술과 함께 융합돼서 더 잘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것이 영등포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서남권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발전 포럼 의원들은 이 서남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뭉쳤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계획 규제입니다. 도시계획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요구와 지역의 요구, 시대의 변화를 부응할 수 있는 잘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1994년도부터 정말 서울시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는 공장지역을 총량제로 묶어놨습니다. 현재는 19.97km. 이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이 지역 외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공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생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게는 굉장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업들이 모이는 환경이 되느냐, 일자리가 창출되는 환경이 되느냐, 그렇게만 잘 된다면 너무 좋죠. 하지만 지금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이 공장용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총량을 유지한 채 주민들에게 더 발전을 위해서 기다려라.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 이게 동력이 돼서 자원이 돼서 서울시의 경제를 이끌 수 있다. 결국 서남권 주민들에게만 이 총량 규제는 족쇄처럼, 자물쇠처럼 여러분들의 주거 정비마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네. 조금 더 크게요. 동의하시나요? 네. 실제 결과 주민들의 불만족은 데이터로도 나타납니다. 서남권 5개의 권역을 나눈다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보행환경, 그리고 녹지환경, 전체적으로 권역의 가장 꼴찌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직접 조사한 서울 서베이의 자료입니다. 우리 주민들 똑같은 세금 내고 우리 주민들 똑같이 삶의 질을 높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근데 서남권은 매년 꼴찌인데 아직도 꼴찌이고 내년도 꼴찌가 되어야 합니까? 바꿔야겠죠. 이런 환경들이 문제가 되니 서울 시민으로서의 서남권의 자부심 꼴찌로 대답했고요. 행복지수도 꼴찌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족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남권 주민들은 똑같은 서울 시민들처럼 하지 못하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과거 서울시 행정은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매년 법정계획으로 만들어졌고요. 최근 2000년, 2009년, 2015년 영등포에는 어떻게 하겠다, 구로에는 어떻게 하겠다, 서남권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획 때문에 우리 영등포가, 우리 구로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울 좋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남권을 혁신하자, 서남권 준공업 지역의 혁신을 주문하는 이유는 이제 발표될 서울시의 준공업 지역 관리 방안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혁신이라고 느낄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은 다음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등포구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 여의도가 있다고 해서 마이스와 문화산업, 컨벤션 산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는 게 15년도의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나요? 기능을 하고 있나요? 구로구는 경인축과 연계해서 ICT 융합 제조업을 하겠답니다. 구로 역시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있고 우리 서울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육성계획과는 사뭇 다른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과감한 규제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공장은 다 떠나갔지만 공장 부지에는 아파트가 서 있지만 준공업 지역입니다. 이 아파트를 부수고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죠? 이 아파트 그럼 용도 지역을 바꿔줘야죠. 주거 지역으로. 우리 수도권 총량제 이걸 정가의보도처럼 꽁꽁 틀어막고 있다가 주민들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해제를 해서 준공업 지역이 만약에 주거 지역으로 필요하다면 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 상업 지역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상업 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준주거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면 준주거로 바꿔야 된다.
어디 공장 해제하는 중공업 지역 면적을 다른 데 지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게 과거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은 여기에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19.97kg 포기해도 됩니다.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거지역이 더 적합한 곳은 주거지역 용도로 바꿔달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처럼 거창한 계획을 위한 계획 이런 거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창업을 도전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보다 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도심 슬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 재정비의 동력을 마련해 달라. 바로 저겁니다. 중공업 지역 혁신의 첫걸음은 중공업 지역 내 주거정비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250% 상한선을 가지고 주거정비를 새로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돈을 엄청나게 때려 부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면적에다가 새로운 집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뭐하러 재건축을 합니까? 신축을 사서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업 지역 혁신, 가장 우리 시민들, 서남권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주거정비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400%를 만약에 용적률을 올려준다, 도시계획으로 이걸 허용해 준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지난 6월 달에 도정법을 바꿨습니다. 임대주택을 추가할 경우에 주거지역에만 인센티브를 주던 용적률을 준공업 지역에도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위에서 발의를 했고 지난해 6월에 통과됐습니다. 그에 발맞춰 저는 23년 8월 우리 포럼 의원들과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논의를 한 끝에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준공업 지역 내 정비사업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400%의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도정법이 바뀌었을 때 시도지사가 용적률을 정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용적률을 주되 얼마만큼 주느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400%까지 줘라. 임대주택 제공하고 공공기여를 할 테니 주거정비 사업에 400%까지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자, 이 400% 저희가 얻어낸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주거정비 사업 개선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주거정비가 실현되게 됩니다. 우리 영등포에만 10개가 넘는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 이 용적률만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돈을 더 내지 않더라도, 조합비를 더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양질의 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 슬럼화 해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부족한 공원,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가 우리 영등포구, 구로구, 서남권 주민 전체에게 제공되는 이런 혜택이 될 겁니다. 좁은 도로, 주차하기 어려운 환경, 문화시설이 없는 이런 도시에 우리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공기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집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원활한 공급이 전제가 돼야 이런 부동산 심리도 안정화에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올려서 그 절반 정도를 일반 분양할 경우에 지금보다 한 30% 정도의 주택 공급이 서남권에서 가능합니다. 이것이 서울시 수도권의 주택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의 한 축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한 도시계획이 될 겁니다. 또 요새 집을 못 구해서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는 청년들, 서울은 0.5명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으로도 주택 공급, 양질의 임대주택들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 일자리 많습니다. 교통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가 가까우니까요. 근데 좋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집과 회사가 너무 가까운 직주 근접에 이런 도시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해야 될까요? 빨리 결정해야지.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내 준공업 지역의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용적률 299.99%로 재건축을 위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8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분양 면적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비례율 88%에 불과합니다. 재건축에 들어가는 총 비용 100을 봤을 때 이 가치가 88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 12는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내야 됩니다. 결국 내 집 부시고 거기에 다른 세대 분양하고 임대주택까지 주고 공공기여까지 했는데 내 돈을 12%나 더 내야 됩니다. 넉넉한 사람들은 할 수 있죠. 근데 이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포기하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영등포에서, 구로에서, 금천에서, 강서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거를 재건축에 부담할 추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 되면 이 삶의 터전을 놓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내몰리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등포 주민들 그리고 서남권 주민들이 이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을 400% 올렸을 때 건축 면적과 분양 면적이 동시에 올라가고 임대주택 절반을 주고 나서도 비례율이 102%나 확보가 됩니다. 결국 같은 면적으로 새 집으로 들어간다면 내 돈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2%의 금액을 오히려 받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내 집만 내놓으면 새 집이 나오는데 용적률 올려야겠죠. 자, 다른 변화도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준공업 지역 왜 슬럼화의 대명사가 돼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게. 저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업 지역 2019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공시지가의 평균 85% 수준입니다. 3종 주거보다 낮은, 우리는 아주 저평가된 부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전체의 12%가 준공업 지역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동네라는 거예요. 결국 3.3%밖에 안 되는 면적에 서울 전체의 12%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서남권이 발전했던 이유가 교통이 중심지입니다. 도로교통도 그렇고 9호선, 2호선, 1호선, 대중교통 역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왜 우리가 저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또 공업기능, 주거기능, 상업기능, 예전에는 이게 주택 안에 공업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 공장부지가 있다 보니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낙후된 도시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집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요. 재택근무가 왜 좋으냐? 집하고 일하는 공간이 구분이 안 되고 가까워서,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높아져서거든요. 중공업 지역이야말로 일자리가 있고 모든 기능이 융합할 수 있는 혼재된 공간에서 주거까지 양질의 주거만 확보가 된다면 정말 선호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제만 개선해 주면 우리 희소한 게 높은 가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 3.3%, 이 3.3%는 서남권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토지는 누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 3.3%입니다. 다만 이 옥을 가공을 해야죠. 상품성 있게. 그게 바로 규제 개선입니다. 첫 번째, 주거정비 용적률만 저만큼 올려준다고 해도 양질의 주거가 있는, 일자리가 있는 직주 혼합의 공간으로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것이 서남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3종 주거지역보다 공시지가가 역전하는 것은 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재산가치, 우리 영등포의 저평가된, 그리고 서남권의 저평가된 이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장시간 떠들었습니다. 우리 중공업 지역 혁신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크게요. 여기 서울시 많이 와 계셔요. 혁신 이유가 없습니까? 네, 어렵죠?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죠? 하여튼 혁신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혁신을 위해 우리 서남권 공동포럼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제 끝나고 난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평가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준공업 지역 서남권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울시 서남권 중공업 지역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저희 포럼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서남권 중공업 지역 혁신 촉구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서남권 발전 포럼 의원님들과 강철원 부시장님은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웠는데 여기를 이렇게 가득 메우신 거를 보면 우리 아까 김종일 의원님도 열심히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공업 지역의 어떤 새로운 발전 방향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대를 하시고 또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사실은 이 부시장이 왔으면 훨씬 더 제대로 이야기를 했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이 정무부시장으로서 아까 잠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김정일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지만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게다가 이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 한 8개 구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영등포구, 이 강서구, 양천구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중공업 지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중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그 서울시 중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우명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HUND 김영학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상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성국 도시계획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중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순서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우명재 교수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토론을 하게 되면 참 부담이 큰데요.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돼 갖고 제가 지금까지 좀 관심을 갖고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논의했던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3가지 계획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 3가지 계획 중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좀 그 참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좀 어렸을 때 참여를 했었고 2015년 과제에서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 산업 분석 측면에서 제가 그 좀 관심을 가지고 중공업 지역을 계속 좀 연구해오고 좀 그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좀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20년 전에 이 과제를 중공업 지역을 처음 볼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 중공업 지역이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그 답이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은 이 중공업 지역이 왜 필요한가? 서울시에서 그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농업, 공업 지역 이 용도 지역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도시 기능이 이런 대도시에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지역이 주거 지역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을 우리가 보면 법적으로 정의가 경공업을 그렇죠?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용도 지역이 존재하는 한 이 중공업 지역에 주는 경공업이고 나머지가 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업이라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공업이 상당히 오래된 아까 60년도에 이 중공업 지역이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고 지금과 같은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첨단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이 이 서울시 특히 이 중공업 지역에 유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그 이름은 이거와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 이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중공업 지역으로 지금 이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도시형 산업 지역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왜 서울시에 필요하냐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울시 산업의 다양화랑 경쟁력에 있습니다. 다른 도심에 있는 산업하고 우리 중공업 지역에 있는 산업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강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중공업 지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서울의 다양한 계층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산업 공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공업 지역의 그런 산업의 질인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얘기할 때 서울시의 제조업은 쇠퇴합니다. 요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서울의 제조업이 중공업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도 있고요. 중랑구에도 많이 그 비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공업 지역에 있는 제조업하고 서울시 다른 지역에 있는 제조업들하고는 질적인 측면에서 사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 타겟팅 어널리시스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요 중공업 지역에 있는 그 제조업들, 특히 이제 그 5가지 세세 분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높은 업체들도 존재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게 공간적으로 우리 중공업 지역에 집적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산업 생태계입니다. 이 중공업 지역의 안에 있는 이런 제조업들이 이 안에서의 중공업끼리뿐만 아니라 이 중공업 지역의 금융이라든가 서비스업 다른 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산업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공업 지역을 제조업으로만 보고 그 산업 기능을 악화시키려고 한다면 여타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산업까지 부정적인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 제조업과 중공업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산업들의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합치면 상당한 서울시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중공업 지역을 바라볼 때 어떤 비전 설정이나 이런 데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중공업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입니다. 과제. 첫 번째는 이제 산업인데, 이 중공업 지역 안에 토착 산업이라고 하죠. 예전부터 있던 그런 제조업도 있는 반면에 최첨단 산업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는 옛날과 같은 굴뚝 공장과 같은 제조업은 사실 필요가 없죠. 이런 첨단 제조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첨단 제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형 제조업으로 좀 전환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급속하게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첨단 산업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급변시킬 거냐, 아니면 지금 있는 기존의 그런 토착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서울시 산업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중공업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께서 가장 체감하고 있는 이 주택가 용도, 산업 용도의 혼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공업 지역에는 주거 밀집 지역도 있고요. 대단히 아파트로 이루어진, 그리고 주거랑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비 사업을 얘기할 때 기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기존 그런 낙후된 산업 공간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중공업 지역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들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다른 유형에 따라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중공업 지역에서 이미 대단히 주거단지, 아파트로 변화된 지역에서는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의 주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5년에 발표됐던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에서 이미 주거로 된 대단히 아파트 지역들은 우리가 중공업 지역에서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에 좀 그거를 좀 독려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을 더 추가적으로 넣을 경우에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산업이 활발한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강소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산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중공업 지역의 특성상 이런 패밀리 위주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그 지역의 직주 근접, 그다음에 야간의 공동화 발생이라든가 이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뭐 기숙사라든가 또는 청년주택,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요 기반 시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공업 지역에서 산업 공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필지 단위에서의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들이 무분별하게 좀 개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보행 환경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준공업 지역의 안에서의 그런 정비를 얘기를 할 때 이런 필지 단위가 아니라 어떤 지역 단위 또는 블록 단위에서의 지원 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의 적용이라든가 또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좀 지역적으로 블록 단위로 여러 가지 주민들 또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거 정비 시에 어떤 그 인센티브를 주되 그거에 대한 공공기여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산업 공간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그런 기반 시설들이 같이 좀 공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말씀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 400%까지 할 수 있는 기반들은 마련이 되어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준공업 지역 내에 진정으로 필요한 기반 시설 내지는 지역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복합 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쨌든 우명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HUND의 김영학 대표이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실무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준공업 지역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미 변화가 되고 있죠. 보행 일상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보행 일상권이라든가 중심 지역으로 우리 준공업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준공업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구체화하는 게 남아 있는 것이죠. 방금 또 이제 우리 김종길 시의원님께서 우리 정비 사업에서 4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조차도 준공업 지역의 총량제를 고려한 유연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 법제화된 우리 도정법에서도 400%까지 어떤 임대주택 확보를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역세권 중심지라고 하죠. 근데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비사업 시에 법정 400%보다도 120%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준다고 하면 법적인 토대는 정비사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중심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정 사업이 아닌 일반 지역의 준공업 지역의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도정 사업에서 400% 하고 일반 지역에서의 400%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심지, 역세권 이런 쪽에서 우리가 시책 사업들을 많이 주거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업 지역에서도 필요한 역세권이나 중심지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적인 그런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준공업 지역에 해야 될 것, 주거 기능도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임대주택도 확보해야 되죠. 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심성을 갖게 되는 그런 지역에서의 개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세권이나 중심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용도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검토. 다만 지금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500%, 600%를 그냥 넘어갑니다. 기반시설의 제공 없이 그냥 건축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준공업 지역을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에게 연동시켜서 우리 기반시설이 확보되면서 우리 준공업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준공업 지역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면 저는 역세권이나 중심 지역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시책사업과의 결부한 뭐 임대산업시설이나 임대주택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용적률을 밀도를 상향시키는 그런 지역 그런 계획 안에 어떤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총량제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것이 만약에 필요한 지역이라면 중심 지역에서 또는 역세권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의 변경도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만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열의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냉철하게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서남권 지역이 개발의 물꼬가 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와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순서는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토론문에는 이제 그 교육 관련된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텐데, 뭐 토론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제 중앙투자심사 그 기간을 늘려야 되고 횟수를 늘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위 이제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정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부 학교 신설의 의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뭐 교육제도에 대해서 또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이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과연 25개 자치구에 비교해 봤을 때 훌륭한 학교들이 많은가, 정말 오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열의가 있지만 많이 그 재개발 재건축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좋은 학교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용적률 250에서 400%로 높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높일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의 매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매력이 생기면 그만큼의 유입 인구가 많아질 거고요. 그만큼의 학력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 가지고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학교가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좋아지고 학력이 좋아지다 보면 그 구의 발전 속도는 되게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까지 혹은 또 중학교 이상에 이제 진학을 할 경우에 타구로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이 용적률의 제한에 따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더디기 때문에 저는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늘 이제 그 토론회가 되게 시의적절했고 주제 발표 또한 시의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할 때 교육이 관련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교육부는 상당히 그 정부 부처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뭐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언론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여기 그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인접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가속하고 되고 있는 부지에서조차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교육부거든요. 이유는 단지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 학력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교육 계획을 도시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향후의 교육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지금 교육 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아마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앞서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계획으로서 통상 20년에서 3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오늘 여기 시교육청 교육 관련되신 분도 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도시 계획과 맞물려서 교육 계획도 같이 갈 경우에
도시가 이제 그 과소나 과밀학급도 해결할 수 있고 공동화에 따라 가지고 그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공감해서 같이 제도적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흔히들 우리가 이제 도시 공동화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저보다 기술자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이제 주거 공영형 학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의 질도 좋아질 거고요. 시설도 되게 시설도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그 니즈에 맞는 그런 시설 계획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외에 뭐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제 토론은 용적률을 높이면 학교의 질이 좋아지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우려가 사라진다. 우리 동네에도 좋은 학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민 걱정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반 단계에서부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기준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인 과제와 해결 방안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서상열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토론자이신 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강서구 출신 김경훈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원 녹지를 다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녹지 분야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권역별로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그 만족도 조사, 공원에 대한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4년 연속 그 서남권은 늘 항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위 아니면 5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그 통계적인 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권의 지금 평균적인 공원, 서울시 평균이 17제곱미터인 반면에 1인당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면적이 반면 서남권은 그거의 반밖에 안 되는 8제곱미터밖에는 지금 공원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할 때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이 그만큼 이제 학세권도 중요하지만 숲세권도 그만큼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외부 활동이 제약되는 반면 이런 외부 공원을 산책하신다거나 그런 공원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그만큼 동네의 발전도 일어나고 그 가치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한 공원 용지를 어떻게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부 체납을 받는 방법 중에 저희가 지금 중공업 지역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공업 지역이 먼저 우선적으로 250%에서 400%로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면은 그만큼 기부 받는 부지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60년도에 중공업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 지금 염창동은 강서구에서 인구수가 한 3번째로 맞는 4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용도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주거 지역인 거죠. 이 주거 지역이 한 동 아파트짜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만큼 길도 협소하게 되고 공원은 쳐다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난개발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기본 하에 지구 단위 개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공원 용지도 늘어나게 되고 그 이제 길도 확장이 되면서 아이들 통학로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또 안타까운 게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있어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중공업 지역이 오히려 새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20년, 30년 동안 저희 지역에 대해서 중공업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많은 정치권 인사들한테 얘기를 했으나 전혀 거들떠도 안 봤는데 반면에 다른 구에 있는 그 중공업 지역이 강서구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김포공항 옆에 유후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유후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중공업 지역을 집합적으로 다 모아놔서 여기서 개발을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중공업 지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집중돼서
그 공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물류비,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다라는 방안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저희 강서구만의 얘기지만은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이게 노동 집약적이고 그 공업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공원 녹지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각 시구마다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야자 매트가 깔려 있는 데는 시유지고요. 야자 매트가 없는 데는 사유지인 거예요. 그런 사유지들을 다 서울시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90m짜리 산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만 2,8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시 전체로 치면은 약 한 4조가 넘는 돈이 필요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공업 지역 이런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기부 체납을 받게 되고 그만큼 그 시를 장기 미집행 그 공원들을 매입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도 많이 늘어나고 숲세권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업 면적은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파편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파편화된 부분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공원농지를 통합 계획을 하게 된다면은 더 많은 습세권을 그 공원을 늘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단순 저희 주거뿐만 아니라 녹지, 생활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발제하신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공업 지역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용도에 맞춰서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야지. 저희 지금 고등학교도 뭐 이제 공업 고등학교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네, 다 없어지고 그 60년대 봤던 텔레비전, TV, 그 자동차들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땅 용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서울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서남권 주민은 만족도가 권역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이렇게 시민 행복 지수가 권역별로 가장 낮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는 부족한 공원녹지 환경도 주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전통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깨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공간에 대규모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데 투자해서 해당 생활권의 시민이 더 큰 편익을 누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예, 맞죠? 예. 우리 김경원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5번째 토론자이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은요. 네, 고맙습니다. 발제하는 거 들으니까 거의 엄청난 울분에 찬 그 목소리,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 그대로 반영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잘 들었고요. 저도 제 지역에 지금 양천구 제 지역에 지금 김재진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하고 접한 안양천을 접하고 있는 바로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목동교, 오목교, 신정교까지 그 맞은편에 있는데요. 저도 서울시의 준공업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서남권에만 거의 한 20제곱킬로미터 가까이 되는데 서남권에만 80% 정도 되는 구로, 금천, 그다음 영등포 여기에 이제 80%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고요. 저도 지금 시위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하기 전에는 사실 용도 지역이라든지 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뭐 20년, 30년 전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아 여기는 왜 이렇게 20년이 지나도록 물레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변화가 하나도 없을까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이렇게 교통도 좋고 한데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했는데 다 이렇게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문병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재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영등포나 구로 같은 경우에 경부선 때문에 완전히 그 구가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왕래하기도 쉽지 않고 개발하기도 쉽지 않고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남권 이 시민들에게만 이런 역차별을
감내하라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준공업 지역에 대한 총량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19.9 제곱킬로미터를 어떻게 여기 8개 있는 선언권에만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한데 60년 동안 이렇게 준공업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뭐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기존에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기존대로 하면 이제 250% 용적률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주거 시설을 지을 수가 없으니 비주거 시설로 해서 400%로 해가지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렇게 막 짓다 보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생활 관련된 SOC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많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우리 김정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준공업 지역에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아파트가 있고 지금 지어진 지 20년, 3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다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적률이 250%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를 우리 시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길 의원님이 도시계획 조례를 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50에서 400%로 올려달라라는 이런 조례를 하셨는데 조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우리 상임위에 있고 우리 앞에 지금 도문열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 아직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할 텐데 기존에 이제 준공업 지역에는 이제 일조나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주거 환경이 이제 쾌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용적률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쾌적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정길 의원님 제안하신 대표 발의하신 400%로 임대주택을 포함한 경우에는 400%로 용적률을 올려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00%로 모든 그 공간을 400%로 해버리면 또 이 또한 난개발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후죽순으로 지금 그 오피스텔 한 동짜리만 계속 짓는 것처럼 400%로 허용해줬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또 주민들이 불편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아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마지막에 이제 김정길 의원님이 또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한 것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시장도 김정길 의원의 안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직주 근접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직장과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오갈 데도 없고 그 주택 수도 계속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 시장도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나오면서 5년간 3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1년간 한 7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거기에 분명히 이제 임대주택이나 우리 이 서남권에도 그만한 땅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거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제안을 해주신 만큼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또 많이 청취한 만큼 또 시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시의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운 날씨 오시느라 많은 분들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현재 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계류 중에 있지만 저희 위원회와 그 서울시도 해당 조례의 큰 흐름에 동의하고 있고 서남권 주민들께 양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그 해당 상임위에 도문열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도문열 위원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과 정성국 과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오늘 이곳에 준공업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과 또 열기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중공업 지역을 서울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업 지역은 현재의 모습에서 많은 부분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매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중공업 지역에 대한 계획을 매번 수립을 하고 있고 그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공업 지역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매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뭐냐면은 일자리의 공간입니다. 가장 우리가 아파트가 워낙 이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많이 되면서 아파트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도시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땀을 흘리는 공간에 있지 아파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그 일자리가 이런 공업 지역보다는 업무 지역에서 이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심의 많은 사무실이 공급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도시의 그 전체적인 사회를 지탱하는 공간으로서 공업 지역이 또한 일자리의 공간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그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옮겨가 그래서 그렇게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포함해서 깊이 바라봐야 되고 그 일자리가 있는 것들 이것을 인정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느냐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래서 중공업 지역의 개선 방안들을 우리 과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도 보고를 꽤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중공업 지역뿐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서남권을 뭔가 개선해주고 서남권을 무언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발전을 위한 그런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지라는 게 실질적인 저희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그 용적률이라든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용적률의 현재 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에서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현재도 400%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현재는 25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뿐 아니고 많은 지금 그 검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도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반 시설이 제대로 그 공급이 되지 않고 이제 개발이 될 때는 실제로 그 환경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공급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이 개선이 되어야만 도시가 좋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그 지역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고 또 가격도 좋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공업 지역을 좋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중공업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용도를 그 안에서 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공업 지역에는 대규모의 필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필지를 개발할 때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기반 시설 확보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또 많습니다. 그런 강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기반 시설 중에서 또 녹지가 많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런 게 개발될 때 녹지를 보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신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인식하고 이런 부분도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녹지 위주의 또 확보가 되는 방안도 더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경직대역의 운영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공업 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추가로 저희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재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도시 정책과 묶어서 해왔는데 이 부분도 보다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 김종길 의원님과 시장님과의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네요. 중공업 지역을 어떻게 일자리 창출과 주거의 질 향상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로 현대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직주 근접 혹은 직주 혼합의 공간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김종길 의원님의 아이디어랄까요? 철학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요. 100% 공감합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이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처럼 초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절한 시점에 서울시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산업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자칫 방치하게 되면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의 극대화에서 지금 김종길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우리 젊은 분들이 거기에서 양질의 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멀리 출퇴근함이 없이 이 공간에서 아주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걸 목표로 아마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세운다면 후대에 상당히 잘된 도시계획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각별히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라고 시정질의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민분들 보시면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우리 중공업 지역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 이 뜻은 혹시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진짜 그렇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예, 부분에 예.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의 균형위원회 동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허훈 의원님, 우리 서상열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서호연 의원님, 김지향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김재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성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마무리로 이걸 다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시간이 좀 많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 중 추가로 토론하실 의향이 없으시죠? 오늘 참석하신 우리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질문 잠시만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그 토론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물레동 1가하고 2가, 3가는 공장이 혼재돼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이제 저희들 그 3가대 뭐 이렇게 5가, 6가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 옛날에 공장에 있는 것들이 보통 한 2동짜리에서 들어와 있는데 보통 한 80년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 아니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건데 저희들이 지금 250% 이제 용적률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사업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뭐 지금 한 7, 8억 하는 아파트들이 한 5억씩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용도 지역 변경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용적률만큼은 많이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물레동이나 영등포나 이게 가산동 뭐 이게 구로구도 보시면은 대부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개발하신 분들은
이게서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들 돈 있는 건설 회사나 이런 분들이 지어가지고 지금 물론 이게 개발 이익금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주거 지역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30년, 40년 동안 거주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개발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주거 이게 그걸 개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보시더라도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 강남이나 저기 여의도, 그다음에 압구정동, 그다음에 이게 양천구, 목동 같은 데는 지금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중공업지역이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올해 법에서 기자님, 네. 시간관계에서 핵심만 좀. 네, 그러면 이걸 가장 빠른 거는 저희들 용적률만 우선 먼저 한번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00 구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뭐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중공업 지역을 검토를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 그렇게는 대답을 못 드린다고 방금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정 상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주거 지역에만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공업 지역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의 용적률은 400%고 시행령 상한도 4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 1월 달에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비율에 대한 조정이 또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상향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주거지역밖에 안 됐었다가 이번에 중공업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조례 발의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저는 공무원을 서울시에서 36년을 했고 주택가장을 서대문에서 영등포에서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당면하고 있는 영등포 사가에서 한 동짜리 건물을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조금 전에 국가 아파트처럼 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고 그대로 지어다 보니까 12층 건물을 20층을 지어갖고 29채를 갖다가 일반 분양을 하니까 주민들 부담이 임대료 하고 주민들 부담이 갖다가 이주비 또 대출금 냈을 때에 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또 갖다 부담금 해가지고 약 5억 원을 갖다가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동짜리 건물 지어갖고 그 빈약한 건물이 5억 원을 부담금 지으려면 건물을 갖다 결국은 주민들이 한참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250% 묶여있다 보니까 29세대부위 갖다가 일반 분양을 못 얻는데 만약에 400%를 지어준다면은 우리가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주민 부담금을 적게 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공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각 현황이 다 틀리다 이거죠.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으로서 실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중공업 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거지역만 묻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옆에 가도 기반 시설이 도로라든지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다 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그 현황에 따라 가지고 용적률을 해주시면은 그게 포괄적으로 묶이는 것보다도 적절하게 갖다가 용적률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해갖고 중공업지역은 250%도 해피면은 중공업지역 아니고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 중공업지역이 갖고 지역에 묶여가지고 250%다 보니까 지금까지 현황이 나가지고 지금 짓다가 지금 주민들이 막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래도 못 오고 저래도 못 오고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 따라서 그걸 용적률을 갖다가 올려주시면은 일반 분양을 더 할 수 있어가지고 주민 부담금 적기 때문에 사업을 갖다 시설을 할 수 있겠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미성 아파트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져 수요주들이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실제 건설비보다 낮아 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중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수고하신 사장과 토론자분들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